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탄지로가 혈기가 되어 흑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원수였던 사나미를 죽이고 귀살대를 괴멸 상태로 만들며 태양을 극복해 타마요와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낯선 혈기인 타마요를 보고 경계를 하며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자신은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난 혈기 타마요라고 답했죠. 탄지로는 무장님의 저주를 벗어났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타마요는 자신은 원래 500여 년 전에 인간이었고 의사였다고 했죠. 자신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린 아이가 있었기에 삶에 대해 엄청난 미련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 무장이 찾아와 영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며 혈기로 만들었고, 혈기에 든 자신은 이성을 잃고 남편과 아이를 잡아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장을 평생 증오했지만 무장은 자신의 뛰어난 지식 때문에 옆에 데리고 다녔고, 자신을 싫어하는데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오히려 즐겼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해외호흡을 쓰는 검사를 만났는데 그 검사에게 무장은 무참히 찢기게 되었고, 그때 무잔이 엄청나게 약해진 틈을 타 무잔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그 후로 무잔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여러가지 뒷조사를 했고 무잔을 죽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닌가? 나를 구해준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는데 타마요는 본론은 지금부터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무잔의 행적을 쫓아다녔는데 그는 해외호흡의 검사에게 당한 이후 태양에도 소멸하지 않는 완전한 몸에 집착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도달한 결론이 자신을 유일하게 죽일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남자를 흡수하면 혹시 태양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였죠. 부자는 요리치와 관련 있는 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요리치 쌍둥이형인 코쿠시보를 설득해 혈기로 만드는 것에 성공을 했지만 그는 해호흡을 쓰지 못했으며 무장이 약해진 시점에 코쿠시보를 혈기로 만든 바람에 코쿠시보 역시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나 그를 흡수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자신에게 영생을 선물해준 무장을 거스를 생각이 없었고 파트너 관계로서 지낸 것으로 합의로 왔죠. 무장은 자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섣불리 혈기들을 만들면 자신의 저주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힘을 축적하며 요리치가 남긴 후손들을 지켜왔습니다. 요리치는 살아생전에 혈기에게 아내와 자식을 한 번 잃었지만 다시 재혼을 해 가족을 남겼고 자식에게 해외호흡을 전수해줬다고 했죠. 무장의 속셈을 훤히 알고 있던 타마요는 미리 요리치의 후손을 찾아가 강력한 혈기가 당신네들을 노리고 있으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히 숨어 지내고 주기적으로 사는 곳을 바꾸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렇게 그 후손들이 이름도 치이쿠니에서 카마도라는 성으로 바꾸며 산속에서 자급자족을 하며 살아갔죠. 하지만 점점 세대가 지나갈수록 정체 모를 존재가 알려준 것에 우리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느냐며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숫쟁이를 하며 점점 존재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치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희미한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부자는 이마에 반점이 있는 이들을 찾아다녔고 결국에 산속에서 숫쟁이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죠. 그때 타마요 역시 무잔의 동태를 살피다가 무잔이 카마도 가족의 집을 알아냈다는 것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무잔이 집을 습격하러 나온 상태라 힘이 약한 자신은 막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기술로 기척을 지우고 무잔을 쭉 지켜보게 되었는데 무잔이 탄지로의 가족들을 혈기로 만들었고 그 중에서 네지코만 빼고 모두 무장의 피를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했죠. 그러자 무잔은 꽤나 실망을 했고 혈기가 된 네지코도 다른 혈기들과 별반 다른 느낌이 없었기에 자신의 생각이 틀린 건가? 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그때 귀살대 검사인 사네미가 찾아왔는데 무잔은 사네미를 곧장 죽여버릴까 하다가 뒤따라서 탄지로가 왔고 탄지로의 이마에 희미한 반점을 보자 저 녀석이 바로 내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자는 그들을 가만히 냅두었고 사네미가 네지코를 죽이는 것을 방관한 뒤 쓰러진 탄지로를 혈기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에게는 자신의 저주가 적용이 되는 걸 알자 탄지로를 강하게 만든 뒤 해외호흡을 완벽히 사용할 수 있을 때 흡수를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카자를 붙여 수련시켰고 귀살대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켜 귀살대까지 괴멸시키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 듣는 탄지로는 엄청나게 혼란이 왔고 무장이 결국 모든 원흉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연히 애초에 네지코가 혈기된 것은 당연히 무장 때문이었는데 왜 모든 일의 시작을 생각하지 않고 귀살대만 미워했던 거였지? 라며
머리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타마요에게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에 대한 증오심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았죠. 타마요는 그런 탄지로에게 그것이 바로 무장의 저주라고, 무장의 저주가 몸에 심어져 있는 혈기는 무장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장은 모든 계획의 완성까지 퍼즐 한 조각만이 남은 상황, 태양을 극복한 탄지로를 자신에게 흡수하면 비로소 태양에도 소멸하지 않는 완전체가 되는 것이었죠. 탄지로는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무장의 저주를 벗어난 후에 무장을 처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려면 무장이 약해졌을 때 가능하다면서, 나는 무장을 공격할 수 없는데 어떤 수로 그렇게 하느냐고 묻자, 타마요는 덤덤히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당신이 무장의 저주를 벗어난 저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탄지로는 당황하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거절했습니다. 타마요는 태양을 극복한 혈기가 나온 이상 이젠 이 방법 말고는 없다며, 오랜 세월 동안 무장을 죽이기 위해 살아온 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쓸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탄지로는 무장의 저주가 걸려있는 상황이었기에 굳이 다른 혈기를 잡아먹으면서까지 무장에게 대항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마요는 그런 탄지로의 마음을 꿰뚫어 본 뒤 어쩔 수 없다면서 자신의 팔을 긁어 피를 낸 뒤 혈기술을 사용했죠. 타마요의 피에서 나온 기묘한 향을 맡게 된 탄지로는 갑자기 엄청난 흥분 상태, 광폭화 상태가 되었고, 타마요가 마치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원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분노를 폭발시키며 타마요에게 덤벼들었고 그대로 타마요를 물어뜯기 시작했죠. 타마요는 탄지로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겨줘서 죄송해요. 그래도 꼭 무장을 처치해주세요 라고 하며 탄지로에게 흡수당했습니다. 탄지로가 타마요를 흡수하자 타마요의 혈기술이 풀리며 제정신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탄지로의 몸속에서는 타마요의 세포가 무장의 저주가 남긴 세포를 잡아먹기 시작했죠. 조금 시간이 지나자 탄지로는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것 같은 무언가가 사라졌음을 느꼈고 무장에 대한 증오심이 엄청나게 들끓어오르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동안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혈기로 만든 무장의 신복으로 살았던 것에 분에 눈물을 흘렸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부들거렸죠. 한편 다키는 탄지로가 죽은 줄 알고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상인이 도우마로부터 연락이 와 자신의 만생을 아껴 본진으로 찾아오라고 했고 다키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우마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여자들의 시체와 피가 가득했고 다키는 같은 혈기지만 엄청나게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우마는 웃으면서 너네가 귀살대를 괴멸시켰다면서 가끔씩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던 귀살대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못하려나? 어쨌든 무자님은 골칫덩이가 사라졌으니 꽤나 기뻐하시겠군 이라고 했죠. 다키는 네, 뭐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어쩐 일로 부르신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동아는 내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인간 여자를 잡아먹는 것보다 혈기화된 여자를 잡아먹는 것이 훨씬 맛있지 뭐야? 강하면 강할수록 맛에 깊이가 있더라고. 마침 이제 귀살 데도 없으니 상해나 혈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들고 너는 내가 만들어졌으니 내가 먹어도 되는 거겠지? 라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죠. 다키는 도우마를 경계하며 그런 짓을 하면 무장님이 가만히 둘 것 같나요? 라고 했고 도우마는 이미 허락은 다 받은 상태란다 라고 하며 다키에게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다키는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며 전투태세를 갖췄고 도우마가 계속 웃으며 다가오자 오비를 날렸는데 도우마는 철부채로 그 오비들을 전부 잘라버리며 여유를 부렸죠. 도우마는 다키에게 마음껏 공격해보라고 자신은 상대가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의 표정을 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다키는 빌어먹을 이라면서 계속해서 오비를 날려봤지만 도우마에게 닿기 전에 베어져 버렸고 도우마는 순식간에 다키 옆에 다가와 얼음 혈기술을 날려 다키의 온몸에 상처를 입혔죠. 다키는 혈기 없기에 상처가 재생이 되어야 했지만 얼음 파편에 박히자 그 부분이 얼어버려 재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키는 최대한 그 얼음 혈기술을 피하려고 했지만 도우마가 날리는 얼음들에 몸 이곳저곳이 얼어버리고 말았고 점점 더 회피력이 떨어지며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죠. 이제 슬슬 너의 맛을 봐볼까? 라고 하며 실실 웃는 도우마. 도우마는 다키를 향해 손을 뻗었고 다키는 눈을 질끈 감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해외호흡 참견이 날아와 도우마의 팔을 날려버렸고 곧바로 탄지로가 뛰어와 도우마를 발로 차 날려버렸죠. 다키는 탄지로? 살아있었구나 라고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탄지로는 얼어붙어있는 다키를 보고 도우마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타마요는 지금껏 모든 상현을 감시해온 상태였고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탄지로가 타마요를 흡수하자 그 기억이 고스란히 탄지로에게 들어갔고 다키에게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게 되자 곧바로 뛰어온 거였죠. 도마는 오, 너는 그 귀살대를 죽이기 위해 키워졌다던 그 혈기구나. 그래봤자 너는 상현사 마카다 정도보다 아래인 전투력일 텐데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라고 하며 비웃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거야 해봐야 하는 거지 라고 하며 해외호흡을 시전했죠. 도마는 호흡, 네 녀석도 호흡을 쓰는 건가? 호흡을 쓰는 자들은 내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지 라고 하며 미세한 냉기 열정들을 주변에 뿌렸습니다. 지금껏 귀살대 검사들을 수없이 죽여왔던 도마의 높은 신체 능력도 문제지만 호흡할 때 도마가 뿌려놓은 냉기 열정 때문에 그대로 폐가 얼어버렸기에 호흡을 쓰는 검사에게는 도마가 극상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탄지로는 혈기술 히노카미를 시전했고 탄지로 주변에 엄청난 불길이 치솟으며 그 얼음들을 전부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탄지로는 문제없이 해외호흡으로 도마를 공격했고 도마는 철부채로 막아보려 했지만 탄지로의 강력한 검술에 압도당하고 말았죠. 도마는 본디 근접 전투가 주가 아니었기에 자신의 혈기술을 뚫고 온 이를 맞상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도마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면 너무 강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며 뒤로 후퇴를 했는데 탄지로는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으며 도마의 온몸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도마는 겨우겨우 탄지로의 공격에서 벗어나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수련보살을 시전했지만 탄지로는 폭발적인 히노카미와 해외호흡을 곁들인 거대한 12개의 참격으로 그 얼음보살을 박살내버렸습니다. 탄지로 자신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강해진 것에 놀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잔 이후에 최고령의 세월을 지닌 타마요를 흡수했기 때문이었죠. 타마요의 전투력 자체는 큰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며 축적한 많은 지식들과 신체 능력이 탄지로에 합쳐지자 당연히 상윤이 도우마 정도는 쉽게 넘어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타마요의 세포로 인해 도마의 싸움 방식과 약점에 대해 더욱 잘 캐치할 수 있었고 탄지로는 도우마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날렸죠. 그러나 탄지로는 승기를 잡자 해외호흡으로 도우마의 목을 날려버렸는데 도우마는 그래봤자 같은 혈기끼리는 죽일 수 없다며 일반 검으로는 아무리 내 목을 잘라내도 다시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도우마의 목이 붓기는커녕 몸이 붕괴해 나가기 시작했고 자세히 보니 탄지로가 들고 있는 칼이 일륜도라는 걸 알았죠. 어떻게 혈기가 일륜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라며 놀랐는데 혈기는 본래 태양에 약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머금은 철로 만든 일륜도를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탄지로는 이미 태양을 극복한 혈기였습니다. 타마를 흡수한 직후 타마의 방에 들어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칼을 꺼냈는데 그것은 바로 일륜도, 해외호흡, 시초의 검사, 요리치가 사용하던 일륜도였죠. 타마는 그가 죽은 후 그 일륜도를 보관해왔고 무잔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기억을 읽은 탄지로는 그 일륜도를 들고 도마를 찾아온 것이었죠. 타키는 돌아온 탄지로를 껴안으며 살아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왔었어야지 얼마나 그동안 슬퍼했는데 라고 했고 탄지로는 다녀왔어 라고 하며 타키를 안아줬습니다. 그때 몸이 붕괴해간 도우마가 하하 혈기들끼리 사랑이라도 하는 건가? 참 보기 좋네 보기 좋아 나도 그런 감정 느껴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했고 타키는 차가운 눈빛으로 오비를 날려 도우마에 남아있는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며 조용히 지옥에 나가라 변태자식 이라고 했죠. 그때 타키의 발밑에 어떤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라? 무자님이 무한성으로 부르시네? 라고 했죠. 그러다 탄지로는 무한성에 소환되는 다키를 붙잡고 함께 무한성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며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탄지로의 성장 서사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버프를 통해 무자이나 코쿠시버 해볼만하도록 성장을 시켰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